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5일 제 사는 동네 현지 시간으로 5시 20분쯤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6일 아침 10시를 넘었네요. 벌써 10시 20분. 오늘은 보통보다 조금 늦게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 회계 연도가 이제 끝이 나니까 회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12월은 특별히 바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이 뭐 제일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에 있었던 12월 1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있었던 옵션 매매를 결산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분배금을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조금 말썽을 부려서 그거 손보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시간을 내서 떻게 하면 실패 없는 장기 투자를 할까?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을 합니다.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각 개인의 그 정의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보다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뭐 은퇴가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이제 이런 정말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은퇴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크게 더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좋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그동안 모아왔던 이런 자본을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설사 젊고 아직 은퇴까지 20년, 30년이 남아있는 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그렇게 겪는 실패를 그냥 실패로 넘기고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실패를 바탕으로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다음 투자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해서 실패 없는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알고 계시는 팩트죠. 이 장기 투자를 하면 뭐 돈을 잃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말처럼 첫 번째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잊어먹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면 역사적으로 이미 결판이 났죠. 역사가 증거를 합니다. 증명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여러 데이터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자본주의의 특성이 이 장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미국 자본주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그죠? 연간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구나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의 레버리지 효과를 봐야 되고 복리를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좋은 말씀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이해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제 이 몸으로 배우면서 배우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실패 없는 장기 투자에는 과연 어떠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한 서머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는
여기 보시다시피 합성 옵션과 주간 옵션 그리고 요 두 개를 더한 실현된 옵션 손익에서 거의 다 뭐 빨간 게 많죠. 저희들이 트래킹하는 9개 종목 중에 단 2개 MBDY와 스노이만 녹색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은 돈을 많이 못 벌었죠. 그 외에 많은 종목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YMAC과 YMAX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YMAC은 21센트 그리고 YMAX는 18센트. 근데 이게 YMAC이 지금 계산상으로는 21.52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YMAX도 18.72센트가 나오는데 이걸 이대로 다 줄지는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YMAC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테슬리의 이번 주 분배금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까 나중에 제가 PL 밸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일단 액면 병합을 했기 때문에 액면 병합을 하고 나서 좀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를 해서 돈을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YMAC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21센트가 계산은 됐는데 21센트를 다 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0% 오케이. 자, MST와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이 ULT와 PLTY 그 외에 TSLY 그리고 MBDY를 제외하고 한 반 정도는 조금 오르고 반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MSTY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5대1 그죠? 5 to 1 액면 병합 리버스 스플릿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지금 7달러 1센트인데 7달러 1센트 곱하기 5 예?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MSTY는 지난 8월 8일에 비해서 지금 약 넉 달이 지난 현재 거의 뭐 3분의 1 토막만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사라졌고 1.8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약 68%가 사라졌죠. 그리고 그러나 쉐어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12%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리고 울티 같은 경우는 3.4빌리언이 맥시멈이었는데 지금 현재 1.3빌리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울티의 그래프가 빨간색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3빌리언의 10대 1 리버스 스프릿 액면 병합을 해서 3,200만 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자, MBDY입니다. MBDY는 그나마 1.9빌리언이었던 지난 8월 8일에 비해서는 약 16% 정도 줄은 1.6빌리언 달러의 넷 애셋을 가지고 있고 쉐어 숫자는 약 2% 증가하는데 그쳐서 상당히 준수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가격에 보면 지금 현재 MSTY는 월요일 액면 병합을 하니까 액면 병합을 하는 걸로 표시를 하죠. 액면 병합을 이건가? 요 색인가 보네. 예, 이렇게 보면 색깔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최소한 한 번 액면 병합을 했고 테슬리는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면 병합을 처음에 작년에 1월 달에 할 때는 2대1로 했는데 오늘 이번에 5대1로 했죠. 그래서 초창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10분의 1로 줄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MBDY가 유일하게 제가 트래킹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MBDY만 유일하게 액면 병합을 하지 않고 초창기 2023년에 20달러로 시작했던 가격에 비해서는 약 5.4달러 정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2년 8개월, 2년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에 5달러 정도만 떨어지고 MBDY는 지금 현재 지급한 총 분배금이 상당히 됩니다. 한 40불 이상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코니가 이제 액면 병합이 됐죠. 액면 병합이 됐지만 여전히 내부는 계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 8억 9,300만 불이었는데 지금 8억 3천만 불로 줄었고 전고점이었던 1.4빌리언에 비해서는 거의 43.6%가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가 줄어 있지만 이거는 뭐 병합이 된 거니까. 자, 테슬리가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현 상황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리의 가격이 상당히 좋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테슬리는 이런 상황을 조금만 더 유지를 해주면 어쩌면 테슬라의 가격을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펄티는 전고점 7억 달러에 비해서 지금 6억 1,200만 불이니까 약 13% 정도 다운돼 있지만 쉐어 숫자는 약 2.3% 정도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쉐어 숫자면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자,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도 3억 5,700만 불이 전고점이었는데 지난 9월 26일 지금 현재 1억 9,600만 불로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도 약 12.4%. 지금 오늘 가격이 9.57달러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 파란색 바탕은 처음에 시작할 때 50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SMCI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상황 동안에 지금 40달러 이상이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SMCI가 어쩌면 다음 액면 병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트래크를 보겠습니다. 트래크를 잠깐 보시면 테슬리의 가격이 지금 39.22달러로 5대1 액면 병합이 된 가격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뭐 지금 현재 약 1,900개의 컨트랙트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그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이 약 18센트 정도 실현된 합성 옵션에서 손실을 받고 보았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가 이번 주에 많이 올랐죠, 그죠? 지난주부터 많이 회복을 해서 455달러고 지금 현재 11,000개 이상의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450달러에서 지금 현재 5달러 정도 수익권에 들어 있습니다. 컨트랙트 하나당. 거기서 볼 수 있는 수익이 미실현된 합성 옵션 수익이 약 18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뭐 이게 1월 16일이니까 아직 뭐 한 달 거의 한 6주 이상 남았죠. 익스파이어 데이트까지. 그래서 지금 450과 470이니까 테슬라가 계속 올라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500달러를 돌파를 하면 여기서 그동안 잃었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럴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총 잃은 돈이 2,190만 불, 약 73센트 정도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콜에서 많이 회복을 했죠.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안타깝게도 약 6만 8천 불 정도 돈을 잃었네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상당히 분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1.8밀리언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잃었던 돈이 뭐 거의 23밀리언이네요. 그래서 테슬리는 이번 주에 신테틱 합성 옵션에서 18센트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73센트의 돈을 잃어서 테슬리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돈은 약 91센트. 그리고 NBDY는 합성에서 총 합성 옵션에서 1,590개의 컨트랙트가 12월 2일 날 닫고 12월 3일 다시 1,100개의 컨트랙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이 약 73만 불, 그래서 약 0.6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커브드 콜에서는 상당히 조금 회복을 했죠. 그죠? 그동안 연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이번 주에 조금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 보통 한 5, 6% 안에
기울기로 이렇게 상승이 되면 커브드 콜에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본 수익이 1,400만 불, 12.85센트의 돈을 벌었죠. 그러고 나서 이 크레딧 콜에서 본 우리가 지급한 보험료가 약 770만 불, 약 69센트.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돈을 벌기는 벌었습니다만 한 주당 약 5.3센트 정도만 벌었습니다. 뭐 그래도 손실은 안 봤으니까 뭐 선전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자, FBI입니다. FBI는 합성해서 본 이익은 약 16만 6천 불. 그동안 이번 주 내내 약 140개의 합성 오픈 컨트랙트가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주 동안 떨어졌던 그 이상으로 지금 지난 2주 동안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 2주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센트 정도 이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급등을 하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번 주에는 커브드 콜에서 3.9 밀리언 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동안에 보험금으로 받았던 콜 스프레드에서 보험을 받은 건 54만 불입니다. 그래서 FBI는 이번 주 26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도 이제 10대 1로 10대 1인가? 예, 10-1으로 10-1으로 액면 병합이 됐죠. 그래서 46.53달러. 그러나 다행히 지난 2주 동안 상당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거 다시 9만 불 밑으로 떨어졌네요. 아까 아침에는 9만 2천 불로 봤었는데 아무튼 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난 4주 3주 4주 전에 가격에서 떨어진 가격의 50% 정도는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됐지만 지금 현재 14,000개의 합성 옵션을 가진 260달러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에서 약 9.73달러 정도의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76센트. 그러나 지난 12월 3일, 그죠? 12월 3일 39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17,270개의 컨트랙트를 280달러로 롤 다운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이 무려 1억 9,1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큰 그 롤 다운이 엑스큐션이 됐기 때문에 발생했던 손실은 약 1억 9천만 불. 요 손실은 이미 지금 현재 코니의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추가적으로 돈 떨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다행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약 400만 불, 460만 불 정도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26센트.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약 7밀리언 정도, 700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번 주는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코니는 이번 주 $10 이상의 주당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MSTY입니다. MSTY가 오늘 가격이 $7니까 이거는 마지막 가격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곱하기 5, 그죠? 35달러 5센트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시장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MSTR은 178.99. 그래서 이번 MSTR도 역시 12월 1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27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던 23,975개의 컨트랙트를 165달러로 롤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롤 다운을 하면서 발생된 손실이 약 2억 5,400만 불. 그래서 이번 주에 총 생겼던 합성 옵션 트레이드에서 손실은 약 2억 4,600만 불입니다. 주당 94.99센트. 가만히 있어봐. 이게 콘이 이 합성 옵션 계산이 이게
계산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다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TY는 합성 옵션에서 약 1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약 3천만 불 돈을 벌어서 약 11.6센트의 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 스프레드에서는 약 1,400만 불 손실이 발생이 돼서 약 5.59센트 손실.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약 6센트 정도의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 합성 옵션에서 워낙 큰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MSTI는 이번 주 88.97센트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스노이를 보겠습니다. 스노이는 합성해서 32만 9천 불의 돈을 벌었고 커브드 콜에서 약 2 밀리언 달러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약 85만 7천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 모두 합해서 스노이는 약 29.64센트의 이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이번 주에. 자, SMCY입니다. SMCY는 합성 옵션에서 이번 주 내내 2,300개의 컨트랙트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총 손실이 약 2.3밀리언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1.57 밀리언 달러의 돈을 벌었지만 합성 옵션에서도 커브드 콜에서도 콜 스프레드에서 약 160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이 돼서 SMCY 또 역시 이번 주에 모두 총 손실이 약 11.87센트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자, PLTY입니다. PLTY가 그동안 멋지게 상승을 해왔죠. 지난 2주 동안. 그러나 안타깝게도 12월 19일에 익스파이리 되는 200달러 컨트랙트를 합성 옵션 컨트랙트를 180달러로 롤 다운을 시키는 과정에서 총 발생했던 손실이 약 3,5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합성 옵션에서 실현된 손실은 약 3,800만 불. 그러나 이 롤 다운을 했던 180달러를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1달러 76센트를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롤 다운 했던 거에 뭐 한 300만 불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팔란티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올라가 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합성 옵션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발생된 손실은 총 손실은 약 3,800만 불, 약 주당 3.45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됐고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커브드 콜에서 약 1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총 1,100만 불. 그러나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어느 정도 방어는 했습니다만은 총 벌어들인 돈은 93만 8천 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주 PLTY는 총 4.36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후이입니다. 후이는 이제 지난 2주 동안 상당히 많이 오르고 또 조금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했죠. 지난 2주 동안. 그러나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컨트랙트가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350개의 컨트랙트를 잃었습니다. 그 잃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이 약 61만 9천 불, 주당 약 16센트. 그래도 지금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죠? 후대에 오늘 가격이 131.95달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6,450개의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45달러고, 익스파이리가 12월 19일이니까, 정확하게 2주 남았네요. 앞으로 2주 안에, 만약에 후드가 145달러 근처까지만 가져도, 다시 롤 다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손실을 조금 더 만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왜 500을 왜 뺐지?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아무튼 아무튼 합성 옵션은 그렇고, 커브드 콜에서 안타깝지만 약 1.99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16만 6천 불의 손실. 그래서 후이는 이번 주에 안타깝지만 약 73.55센트의 총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PL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PL 밸런스에 지금 현재 그 테슬리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그죠? 이번 수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AI가 예상하기로는 약 46센트 정도 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돈이 93.5센트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AIR은 지금 100%가 넘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물론 이번 회계연도의 첫 번째와 둘째 주에 벌어들인 돈이 있습니다. 그때 벌었던 돈이 약 1억 5천만 달러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분배금이 액면 병합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분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클리 콜에서 약 1,400만 불 이상의 손실을 받습니다. 손실을 받지만 뭔가 이 새로운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돈을 많이 줬어요. 그죠? 의도적으로 돈을 많이 줘서 93.5달러, 그죠? 그러니까 예상 금액보다 지금 2배가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93센트를 줬지만 실질적으로 페이아웃 된 것은 2,800만 불에 불과합니다. 왜냐? 시어 숫자가 확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밸런스 상으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5,700만 불 이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라고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금 이제 주간 분배율로 계산하면 2.38%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게 준 거죠. 2.38%면 연 분배율로 124%인데 이렇게 높은 주간 분배율을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나왔던 93센트를 가지고 다음 주 계속 이렇게 높게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도 역시 이번 주에 사실 돈을 더 많이 잃었죠. 지난주보다 거의 1,300만 불, 거의 배로 돈을 잃었으니까 2,700만 불. 여전히 그때 벌어놨던 돈이 있기 때문에 총 수입 면에서는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받고, 만약에 AI가 예측대로 40센트 정도를 준다라고 했을 때 보면 주간 분배율이 1.02%,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는 1%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 분배율은 53%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93센트 이렇게 2.38%씩 이렇게 높게는 사실은 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리의 매니저들이 조금 더 생각을 보수적으로 해서 최소한 40센트는 주겠죠. 최소 40센트 이상, 40센트에서 90센트 정도 그 사이에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높게 매주 1달러씩 가까이 준다 그러면 지금 39.22달러인데 여기서 또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5센트, 40센트, 이 정도만 줘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아까 나중에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이런 인컴 ETF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어떤 인컴을 수입을 제공해 준다, 소득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죠? 1%만 연 1%를 주간 1%를 준다 그래도 연 분배율이 50% 넘어갑니다. 그죠?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 줄지는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지우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총 약 590만 불 정도 돈을 벌었죠. 그리고 ETF 숫자가 약 1억 1,100만 주. 그래서 AI 예상은 약 14.98센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낮은 이유는
지난주에는 약 1,800만 불 정도의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약 590만 불, 그리고 지지난주에 660만 불의 돈을 벌었는데 이번 주도 더 적게 나왔죠. 그래서 아마 14.98센트를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간 분배율은 약 1.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 뭐 10 밀리언 달러, 페이아웃은 16 밀리언 나오고 밸런스로 봐서는 여전히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여유 있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를 줄지는 모르지만 뭐 한 14, 15, 14, 15, 16센트 이 정도 주면 뭐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모델이 상당히 성적이 좋았어요. 1.7%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잘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자, 엔비디아는 14.98센트, 거의 15센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코니입니다. 코니는 지금 지난 수요일일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액면 병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숫자는 10분의 1로 줄었죠. 1,700만, 1,800. 지난주 했나? 지난주 했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코니 MSTY가 했나? 아유, 좀 헷갈리네. 아무튼 뭐 코니는 이번 주 손실이 1억 9,200만 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어놨던 그거를 다 까먹었죠. 다 까먹고 지금 현재 누적 손실이 약 2억 3,100만 불입니다. 그래서 ETF 숫자와 해서 AI는 이번 주에 예상은 약 54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상을,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 날 발표될 예상을 62센트를 했는데 실제로는 1.13센트를 1.13달러를 줬어요. 그래서 약 81.6% 이상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테슬리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수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좀 무리를 해도 뭐 이걸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있는데, 지금 코니는 없어요. 코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손실이 벌써 그동안 3주 동안 벌어놨던 돈이 8,100만 불인데, 뭐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거의 뭐 1억 1,90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된 상태였는데, 거기서 지금 1.13달러를 주문해서 21 밀리언 달러가 돈이 나갔죠. 그래서 밸런스가 더 악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1억 9,200만 불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너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주간 분배율이 2.4%입니다. 연 분배율이 126%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뭐 첫 번째 액면 병합 후 첫 번째 분배금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많이 줬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속해서는 안 되고 뭔가 조금 더 만약에 54센트를 AI가 예상한 대로 54센트를 준다 그러면 약 1%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벌 때는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리와 마찬가지로 코니 매니저들도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사 차원에서 지금 ETF 넷 에셋, 그죠? 넷 에셋이 확 줄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너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코니를 볼까요? 코니 오늘 게 8억 5,600만 불, 그죠? 그래서 코니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지를 한번 이번 주 나오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는 걸 지켜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MSTY입니다. MSTY도 지금 35달러. MSTY도 5대1 액면 평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MSTY를 볼까요? MSTY가 어디지? 있네. MSTY.
MSTY가 아직은 안 됐고, 제가 꼽혔네요. 딱 정신 참. 제가 이거 꼭 꼽혀놨습니다, 일부러. 좀 더 눈에 잘 띄라고. 그리고 이것도 오로 나누고. 아무튼 뭐 지금 계산상으로는 AI는 49센트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49.87센트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걸 만약에 이대로 준다고 하면 약 49.87센트, 1.42%. MSTY는 상당히 1% 중반대 가까운 주간 분배율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49센트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훨씬 더 첫 번째는 더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뭐 49센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물론 뭐 돈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MSTY는 AI가 49센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자, SMCY입니다. SMCY는 이번 주에 약 240만 불의 돈을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조금 줄어듭니다. AI는 이번 주 예상을 약 10센트 정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14.59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21센트를 줬지요. 그래서 그동안의 AI 에러를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번 주에는 240만 불의 돈을 잃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낮은 금액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준다고 예상을 하면 주간 분배율이 1%. 뭐 괜찮네요. 그죠? 1%. 이 정도. 그리고 PLTY도 이번 주 돈을 많이 잃었죠. 4,800만 불의 돈을 잃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때 돈을 7,200만 불을 벌어놓은 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3천만 불 정도 돈을 벌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아웃을 만약에 이번에 50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53센트 예상했는데 무려 1.3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어쨌든 간에 PLTY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을 못 보고 지난주와 똑같은 걸 돌렸어요. 그랬더니 약 50센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거의 뭐 대여섯 6배 그죠? 664 아니지 69, 68, 8배에 더 많은 돈을 잃었네요. 아무튼 AI는 50센트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 이득을 그대로 준다고 하면 1%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1% 안 되네. 0.9%. 아무튼 뭐 지금 AI는 50센트 정도를 주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자, 후이입니다. 후이도 이번 주에 약 2.7밀리언의 돈을 잃었죠. 그나마 지난주보다는 돈을 적게 잃었어요. 지난주에 1200만 불의 돈을 잃었는데 이번 주는 200만 불 정도 돈을 잃었으니까 계산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후이가 55.78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번 주에 발표된 것은 1.32달러입니다. 후이도 상당히 많이 줬네. 벌은 돈에 비해서. 아무튼 뭐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 58센트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지난주 예상치보다 많아졌던 이유는 손실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똑같이 이렇게 준다고 하면 58센트를 주면 주 분배율은 약 1%.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1.32달러. 돈을 잃었는데, 많이 잃었는데, 분배금은 뭐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왜 이렇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PL 밸런스는 이 정도로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 없는 장기 투자의 조건과 심리.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성장주에도 그죠? 성장주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배당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표가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 지금 이 친구가 넣는 401k 그다음에 뭐 로트 IRA 이제 이런 이제 은퇴 구자에 제가 이제 도와주고 또 이 투자를 도와주는 입장인데 이제 이 친구처럼 앞으로 뭐 일할 기간이 뭐 30년 이상 40년 가까운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성장주에 많이들 투자를 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맞는 일이고 그리고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뭐 지금 당장 많은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배당에 투자를 배당주에 투자를 하거나 배당 ETF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곧 닥칠 미래 저처럼 앞으로 뭐 한 두세 달 안에 닥칠 수 있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 매달 나오던 월급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이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유지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배당주 투자의 목표가 있는데 이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두 개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를 모두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압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장기 투자를 하기에 필요한 충분 조건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말은 쉽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근데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하나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다른 조건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게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정말 중요한 이 필라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 없는 장기 투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이게 이런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테이블에 네 개의 다리가 필요하죠. 그 네 개의 다리가 각각 어떤 자금의 성격을 우리가 장기 투자에 넣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투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어떤 이런 위험 자산, 그죠? 모든 주식은 위험 자산으로 봅니다. 자,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배당주에 투자를 하든 성장주에 투자를 하든 내 주머니에서 있는 자본을 꺼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항상 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투자에서 내가 하는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제 자신입니다. 시장도 아니고 S&P 500도 아니고 기름값도 아니고 전기요금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누가 가장 큰 리스크 팩터냐? 제 자신입니다. 왜냐?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 투자를 이해를 못하고 이 마음의 근육 혹은 투자의 식스팩 그래서 어떤 이런 마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은 이 투자에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패 없는 장기 투자의 조건에는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이 기둥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자금의 성격입니다.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 그 돈이 정말 장기 투자에 적합하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어떤 것이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의 정의란,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정의는 최소한 3년. 내가 오늘 뭘 산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3년은 두고 본다. 3년 후에 이게 성공을 한 건지 실패를 한 건지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정의에 적합한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과연 묻어둘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적립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3년은 꾸준하게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뭐 1000만 원이 됐든 매월 아니면 매주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금의 성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금의 성격이 이 네 개의 이 기둥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돈을 투자를 하느냐에 정말 장기 투자에 정말 제일 큰, 제일 중요한 성격을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내가 다음 달에 세금 내야 될 돈을 이번에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내가 10%를 벌겠다. 그건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단기 투자죠. 근데 단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 장기 투자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어떤 기간을 정하시는데 그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는데 이 자금의 성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마련을 할 것인지, 적립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정기예금을 적금을 받았으니까 이 적금으로 내가 목돈으로 하겠다든지, 이제 그런 내가 이 돈은 앞으로 최소한 3년은 묻어놓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자금의 성격 못지않게 중요한 거,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영어로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이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혹은 유럽이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내 경쟁 회사를 내가 사버리겠다. 뭐 그렇게 하면 그 회사의 회계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경영진의 인격이라든지 그동안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듀 딜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어떤 종목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왜 사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 방어 논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고 싶은지. 내가 테슬라를 사고 싶다. 그럼 테슬라를 왜 사고 싶은지. 옆 사람이 사라고 하니까 사고, 누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야, 이거 좋다 했더라, 사. 그렇게 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회사가 언제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이 자본은 어떻게 레이즈를 했고, 이 돈을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투자의 목적은 뭔지, 그 투자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지, 그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군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 쓰는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어디에다가 돈을 적게 쓰는지, 그것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걸 내가 동의를 하는지. 자, 주식이나 뭘 산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오너십, 그 회사의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비록 우리 같은 개미들은 소유권 자체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게 얼마 안 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기업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기 댓글에도 제가 요즘은 지난 한 2, 3주 동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댓글에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댓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종목을 왜 선정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셨다. 그러면 그 종목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무슨 조건이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는 대부분의 경우 이 종목 선정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천국 채널에 오셔가지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푸념을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시기를 빌어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서 성공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내가 이 종목 선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먼저 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행위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든지 팔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뭘 분석을 하고 이렇게 와서 유튜브를 듣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투자 행위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든지 팔든지 가만히 있든지. 그러면 이런 투자 행위,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샀다. 왜 샀는지. 여러분들이 팔았다. 왜 팔았는지. 여러분이 가만히 쥐고 있다. 왜 쥐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냥 자다가 불떡 일어나서 사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치열하게 이 회사를 분석을 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산업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전체 마켓에 어떤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 즉 경계 조건들을 가지고 행위를 결정을 하시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설득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냐? 나는 이 투자로 내 자본의 성장, 자본의 스케일을 키우겠다. 성장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내가 지금 가진 자본으로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이걸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여행을 한다든지, 내가 이거 가지고 내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이거 가지고 어머니를 도와드린다든지, 아버님을 도와드린다든지, 내 형제를 내 자식을 도와준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어요. 투자의 목표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다는 생각에 투자를 하시는 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투자 내공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해 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 상당히 이 정의 내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이 정의는 그동안 계속 변해옵니다. 어렸을 때는, 고등학생 때는 대학 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미국 와서 공부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저 회사에 꼭 입사를 하고 싶었다. 그게 이제 이 성공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정의였지만,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정의는 누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굉장히 소박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을 간다든지, 혹은 이렇게 미국에서 친구를 만나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제가 저 스스로 아무런 부담 없이 밥을 사고, 또 주위 사람들도 내가 밥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박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꿈과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지금 있는 회사에서 약 지금 7년 넘어가서 8년째가 되면서 사람을 많이 이제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채용할 때 제가 하는 그 인터뷰 질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너의 꿈은 뭐냐? What is your dream?
그러면 거의 100%의 이 지원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 너의 꿈은 뭐냐? 그죠? 10년 후와 오늘과 10년 후를 비교했을 때 너의 꿈은 10년 후에 너의 꿈은 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저는 10년 후에, 저는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저는 매니저가 되고 싶다. 나는 디렉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틀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목표이지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꿈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어떤 추상적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룬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 나가면 내가 10년 후에 내가 디렉터가 된 후에, 한국말로 부장급 좀 되겠죠. 그럼 부장이 돼서 무엇을 하고 싶냐? 그것이 꿈이라는 거죠. 나는 그냥 부장만 되면 돼. 나는 그냥 저 대학만 들어가면 돼.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는 뭐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장이 됐는데, 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인, 백인, 흑인, 아시아인, 한국인,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꿈과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이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노후 자금을 갖고 싶다. 그럼 그 노후 자금을 뭘 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그걸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게 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만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의 투자에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패 없는 장기 투자의 충분 조건은 제 생각에는 없어요. 요 네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장기 투자가 성공을 한다? 아닙니다. 네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노란 거, 종목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지워버렸다. 그러면 이게 균형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죠? 지금 굉장히 균형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종목 선정을 대충 했다 하더라도 버티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요 세 개 중에 하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혹은 투자 내공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제외해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네 가지 뚜렷한 걸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패를 합니다. 적절한 양의 좌절과 실패는 성공적인 투자 내공 형성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살패가 아니고 실패.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저도 실패를 했고 워런 버핏도 실패를 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많은 실패를 했죠. 그렇지만 이 양반은 누가 그러든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께서 이순신 장군을 소심한 대인배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대단한, 정말 딱 맞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모든 조그만 일에 우리가 난중일기를 읽어보시면 그날에 대해서 뭘 먹었고 노비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걸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특히 장계를 보시면 어느 장군 밑에 있는 어느 장교 누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장계에 올려놓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예민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투자 내공은 모든 정보에 예민하지만 대인배의 마음으로 부하내동하지 않고 자기만의 정의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선정, 그죠? 그 가치에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분석을 하지만
결정은 대인배처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묶여가지고 우리가 보통 투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투자를 하는데 성공적인 투자에, 실패 없는 투자에, 실패 없는 장기 투자에 필요 충분 조건은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투자 철학이 무엇인가, 물론 이걸 투자 철학 가지고 책을 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실패 없는 장기 투자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을 반드시 가지시길 빌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